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우리가 흔히 찰나의 순간을 말할 때 눈 깜빡할 사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갑자기 지체기를 하거나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던 그 찰나의 순간처럼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물 흐르듯 흘러가 노을을 맞게 되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이투리 그룹의 재정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내 집 마련 4다리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번 오프닝 때 재정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테드진 씨를 저희가 소개를 할 때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하세요. 기존에 이제 저희 그 한인 교민사회에서는 테드진 씨를 머니닥터 테드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도 재정 전문가로 소개를 하는데 실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게 부동산 관련 투자 아니면 또 뭐 콘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들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뭐 그동안 하시던 재정 쪽 관련하시던 일을 부동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바꿔서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의외로 이제 손님들한테 그런 네. 질문을 자주 받아요. 테드진 씨가 보험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보험 상담도 좀 받아볼 걸 그랬네요. 네네. 모기지도 하셨나요? 네. 연금 상품도 하셨나요? 네. 그런 이제 질문들을 가끔 이제 그 의외다 생각하시면서 네.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쪽이 원래는 이제 전공이죠. 그죠? 네, 저희가 교민사회에서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것도 이제 그쪽 분야고요. 보험 상품이나 뭐 뮤추얼 펀드나 연금 상품이나 네. 몰기지나 뭐 이런 쪽도 이제 저희 전문 분야로서 그 분야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금까지 우리 얼티비 그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여러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뭐 다운타운 콘도 이야기는요. 네. 그 콘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그 수단 내지는 솔루션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의 주 임무가 뭐 이제 재산 증식 어떻게 하면은 좀 미래에는 좀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막 뭐 젊었을 때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명제를 놓고 답을 구했을 때.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그 비이클이라고 할까요? 이제 솔루션 네.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콘도 쪽 다운타운 콘도 쪽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다운타운 콘도 쪽이 뭐 오를 대로 다 올라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수단이 아닐 경우에 또 네. 다른 솔루션을 또 찾아야 되겠죠. 네네. 하지만 뭐 제 인생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만나뵌 많은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요. 네. 뭐니 해도 부동산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지금 좀 포커스가 맞춰지기는 한 건 네. 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뭐 앞으로는 그쪽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내용의 그런 주제들도 충분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투자를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서 솔루션으로서 활용하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재정 전문 상담이라든지 그쪽 분야에서는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이번 회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했었을 때 왜 젊은 세대, 뭐 네. 보통 20, 30대라고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지금 젊은 층들이 사실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너무나 원대한 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도 아니까. 그렇죠. 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랬었을 때 어떤 사다리 전략인가 뭔가 솔루션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다뤄질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 젊은이들이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네. 하죠. 20세부터 이제 30대 중반까지 이제 이 광역 토론토에 한 150만 명 이상의 네. 밀레니얼 네, 세대들이 지금 이제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로서 내 집 마련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그 단독 주택 가격 막 120만 불을 넘어서고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 단독 주택을 내 집 마련을 첫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건 이제 어려운
그런 현실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 있는 네. 부모님의 어떤 획기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분들을 보면요, 주로 이제 타운홈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한 80만 불 정도 수준의 네. 타운하우스를 그 내 집 마련으로 목표. 예, 그 목표를 갖고 있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일단 현실 진단을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가면은요. 네. 다운페이 자금을 그와 합쳐서 뭐 클로징 경비까지 기타 소소한 경비까지 해서 한 18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종잣돈은 마련이 돼야 그 80만 불짜리 타운하우스를 한번 그 잡는 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젊은 분들이 그 이게 매달 1,000불씩 저축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매달 1,000불씩 저축해서 1년에 12,000불 정도를 그 저축을 한다고 봤을 때요. 그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그런 자금을 마련을 하려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거의 15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네. 뭐 10,000불 모은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근데 15년.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 어떤 트렌드가 보통 이 토론토 지역은요. 그 웬만한 지역은 조금 로케이션이 괜찮다 싶으면은 한 10년에 부동산 가치가 2배씩 되고 있고요. 네네. 로케이션이 아주 좋다. 그러면 7년에 2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좀 덜 좋다 이러면 한 15년 지나면은 2배로 뛰는 네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그 안 먹고 안 입고 한 달에 1,000불씩 모아서 15년 동안 이제 80만 불짜리 타운하우스를 장만하기 위해서 그 뭐 15만 불, 20만 불 정도 종잣돈 모으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80만 불짜리 타운하우스는 그때는 150만 불 그렇죠. 이렇게 올라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수단을 가지고는 이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집값이 안 오른다고 네. 지금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가정을 해도 최소한 한 달에 뭐 1,000불씩 세이브해도 10년 이상이 뭐 1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네. 한 달에 한 1,500불씩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1,000불이 아니라 한 1,500불 정도씩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2만 불 정도 이제 세이브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정도 세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가 되면 한 6만 불의 자금이 마련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의 자금이면 충분히 내 집 마련 사다리 전략을 일종의 프로퍼리 레더 전략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이용해서 그 보다 그 앞당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다리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엔 얼핏 그 말 자체에서도 이제 느낌이 네. 오지만 하나하나, 그러니까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다리 계단을 오르듯이 예, 결국에는 좀 옮겨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한 건가요?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네네. 예.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맞벌이 부부가 이제 수도권 외곽에 네.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 정도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뭐 허리띠 졸라매서 모아도 30년 이상이 걸린대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요. 한국에서요. 네네. 아, 그래서 네. 근데 캐나다도 그런 추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지금 그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의 평균 그 이제 가능한 연령대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37세에서 40세 이 정도가 이제 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점점 이제 늦춰지겠네요. 늦춰지는 거고요. 그 이유가요. 네. 그 임금 상승률보다 그 월급이 올라가는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집값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역이용해 보자라는 거죠. 아, 역이용해서 네. 우리가 그 사다리 타듯 그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젊은 층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실천 가능한, 실현이 가능한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다리 전략에 대해서? 네. 네네. 우리가 토론토 콘도 분양 시장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네.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뉴욕, 버스턴, 뭐 런던 뭐 이런 비교할 만한 그런 도시들에 세계적인 비하면 도시. 네. 지금 아직은 토론토가 기회가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이고요. 네. 그 분양 시장에서 루트만 잘 알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만 불 정도 다운페이 자금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1년에 한 다운페이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거니까 네. 1년에 한 2만 불, 3만 불 정도 여력만 된다 그러면 지금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모아서 중도금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35만 불 정도 되는 네. 그런 원베드룸 유닛이에요. 네. 다운타운에요. 그거를 우리는 아직 분양 시장은 시세보다 좀 싸게 잡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한 30만 불 정도 수준에 잡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35만 불 정도 시세가 가는 유닛을 30만 불 정도, 한 4, 5만 불 정도 싸게 해서 잡는다 그러면 시세가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상 가격의 시세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35만 불이 1년에 뭐 3%, 4%, 5%씩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뭐 물가가 올라서도 오르고 인구가 늘어나서도 오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3년 정도가 지나면요. 네. 입주할 때 키 받을 때 되면은 이 35만 불이 지금처럼 한 4, 5%씩 오르면요. 네. 충분히 40만 불 이상의 가치로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럼 벌써 우리는 5만 불 싸게 샀고 5만 불이 올랐으면은 결국에 10만 불 10만 이상. 불 정도의 네. 재산 형성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지금까지는 렌트빌에다가 입주해서 이제 모기지를 내게 되잖아요. 네. 모기지를 내게 되면 모기지 원금이 갚아지기 때문에 아래서는 원금이 갚아지고 위에서는 시세가 조금 올라주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요. 뭐 입주하고 나서 1, 2년, 한 2, 3년 정도만 유닛에 살게 되면은 충분한 재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다운페이한 본돈, 종잣돈 플러스 네. 위에서 형성된 시세 차이. 시세 부분, 그다음에 그 원금 부분이 원금 갚아진 부분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재산이 모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이 꼭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게 내가 실거주용으로 네. 내가 들어가서 사는 그런 용도의 내 집은 양도 차익이 전액 비과세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기본 경비만 빼고 네네. 뭐 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가겠지만 나머지 어떤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자산 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first time buyer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에블바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네. 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요? 네네. 내가 실제 거주를 거주 하는 경우. 목적으로 사는 집은 네네. 이제 양도했을 때 차익에 네네. 대해서 캐나다는 비과세입니다. 100% 비과세예요. 그래서 네. 목돈 마련이 가능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키포인트가 시세보다 좀 싸게 이제 샀을 때 그런 이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니까 한 15만 불, 20만 불 정도의 목돈 마련을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년, 20년 만에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원했던 타운하우스나 어떻게 보면 더 큰 뭐 세미 디태치드나 단독주택 이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다운페이 자금을 가속도를 붙여서 빨리 만들 수가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가 남의 일처럼 되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잣돈만 마련이 돼서 뭐 3, 4년 안에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라든지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라면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네요. 실현 그럼요. 가능한 예. 충분히 젊은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네네. 계시고요. 네, 잘 도전해 볼 알겠습니다. 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하나 스텝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다리 전략을 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전제 조건들이 네.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세보다 좀 싸게 사야 되겠죠. 아, 네, 그렇죠. 그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입주해서 키를 받았는데 뭐 이제 시세 그대로면은 여기 어떤 그 에퀴티라고 그러죠. 네, 이게 집 네. 밑에 생기는 이 재산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세하고 비교해서 좀 싸게 사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아,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건지 아니면은 시세를 주고 사는 건지 아니면 비싸게 사는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시세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기왕이면 그런 포텐셜, 이 가능성이 좋은 있는. 로케이션에 좋은 그 물건, 네. 좋은 프로퍼티를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미드타운, 다운타운 얘기를 하는 게요. 로케이션.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live, work, play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네. 살면서 일하면서 뭐 뭐 엔터테인먼트도 할 거리도 많고 막 이런 동네들을 젊은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은 지금 막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토론토 다운타운 같은 경우 또 미드타운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 라인이 또 깔리고 또 뭐 인구가 2배로 늘고 회사들이 거기 빌딩을 지금 계속 짓고 있고 뭐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고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큰 지역 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네.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세미나에 한번 와보시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네. 어드밴스드 클래스라 그래서 네. 정말 이쪽 방향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일종의 중급반,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룬 중급반들도 지금 뭐 2개씩 지금 운영을 1강, 2강씩 운영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미나에 부담 없이 참석을 해서 이 일종의 머니 컨셉이죠. 아. 경제 마인드, 기본적인 경제 마인드는 전공을 무엇 하셨건 그 누구이시건 간에 이 기본적인 이 돈에 관련된 머니 컨셉은 이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게 그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 흘러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네. 네, 기본적인 경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세미나 참석 한번 꼭 해보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는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좀 싸게 분양을 받고 싸게 사고 그리고 네. 결국에는 투자 가치로 따졌었을 때는 좋은 로케이션, 위치에 네, 그런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런 매물을 구매하시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디테일한,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직접 확인 받으실 수 있고 또 질의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좀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게 무료로 되는 거죠? 운영이 되는 거죠? 네네, 무료입니다. 예, 네, 부담 잘 없이 오시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되는 20, 30대가 사실 네. 그 종잣돈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에서는 네. 직장 생활하고 또 계속 그만큼의 지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꼭 기대하는 건 아니더라도. 근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식들, 그 자녀분을 두신 그 부모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종잣돈이라든지 결국은 사다리 전략을 타기 위한 그 기본을 맞춰주기,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도와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종의 그 이제 스마트한 증여 방법을 사용을 하시라고 권유를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네. 훨씬 이제 일이 쉬워지거든요. 수월하겠죠. 근데 그 지난 시간들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 다행히 좀 집을 사신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그 집이 좀 좋은 동네에 좀 그 좀 오래전에 사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말씀드렸던 잠자는 에퀴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뭐 2가지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 그 부모님 댁에서 잠자는 에퀴티를 깨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셔서 네네. 그 이제 자녀들한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 자녀들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런 다운타운, 미드타운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쓰게끔 하고요. 그 에퀴티를 깨워서 홈라인 크레딧 통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그다음에 돈을 빌리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계약금하고 뭐 중도금 조금 들어가니까는 이자 비용이 얼마 안 될 거고요. 네.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자 비용이 뭐 100불, 150불 뭐 이렇게 될 거니까요. 늘어나죠. 네. 그 이자 비용을 자녀들이 갚게끔 하는 거예요. 네. 네? 부모님이 부담하시려면 좀 버거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뭐 내가 이 하나를 사기도 힘들었었는데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 살 걸 두 개를 해서 좀 이제 규모를 키우는 그런 역량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 효과도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희 그 멤버분들 중에서 그 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 다운타운 서쪽에 카나비 네네. 콘도 얘기, 네네. 뭐 우리 겨울에도 하셨었죠. 렌트가 막 잘 나갔고 막 네. 그랬던 좀 이제 그 동네가 조금 안 좋아 보였지만 네. 우리가 임대 시세, 매매 시세가 너무 좋아서 네네. 또 이제 동네가 조금 다운타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하고 가격 딜이 상당히 잘 됐던 프로젝트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그 투베드 유닛을 한 35만 불 정도 3년 전 분양가가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매매된 그 MLS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요. 그 50만 불 넘는 가격에 지금 매매가 되고 3년 만에 있더라고요. 보통 한 15만 불 이상의 그렇죠. 차익을 본 거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한 10만 불 정도의 차익을 우리가 봐서 그거를 미천 삼아 디딤돌 삼아서 이제 사다리를 타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한 15만 불 정도가 지금 벌써 발생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네.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분양가로 80% 모기지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기지가 대부분 다 잘 나왔고요. 네. 그 분양가의 80%를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그 이제 가격이 좀 올랐어도 그 잠자고 있는 숨어 있는 에퀴리를 활용을 하려면 한 1, 2년 후에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힘들고요.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분양가와 시세 둘 중에서 낮은 거 기준으로 해서 모기지를 줘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근데 한 1년, 2년 정도만, 그러니까 이 모기지 만기를 한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짧은 걸로 하셔가지고 그 이제 갱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요걸 리파이낸싱을 해서 여기서 잠자고 있는 에퀴리를 좀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분양가가 아니라 그때 시세로. 시세로, 아. 네, 시세로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서 여기서 네. 나온 에퀴티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분들한테 빌려주시라는 거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자 비용을 자제분들이 갚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부담이 없으시고. 없으시고요. 네. 그 자녀들도 이거 뭐 6만 불, 7만 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한 뭐 100불, 200불 정도만 이자를 먼저 부담하고. 부담을 네. 하고 하면은 이런 어떤 그 흐름을 탈 수가 있고 사다리를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사다리 전략이라고 했었을 때, 아, 그게 뭐지라고 해서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조금만 실천을 하게 되면 금세 실현이 가능한,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내 집 네. 마련의 꿈이 과에 멀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점들이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네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즘 같은 휴가철엔 어디서 어떻게 쉬느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휴식이란 어찌 보면 우선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휴식은 멈추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캐나다의 대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좋은 휴식의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